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금일은 육효 인문에 대해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효 인문이라, 이건 이제 고급 과정은 아니고 초보 과정이죠. 육효라는 것이 무엇이냐, 점을 어떻게 치느냐, 점 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는 것을 인문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을 봐야 할지 참 난해하고, 어떤 동영상,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참 난해합니다. 보통 이제 이 육효 과정이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6개월 과정 이완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배울 수는 없을까 해서 이 강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핵심적으로 완성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육효 점술의 특성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그 사상가, 귀국에 사는, 귀국이라는 지방에 사는 귀국자,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귀국자가 이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중국 한나라 경방이라는 사람이 초연수의 그 촉시정리를 지은 초연수의 이제 스승인데, 이 경방역학이라고 해서 만드는 바가 있고요. 육효학 인문서의 왕홍서가 이제 지은 이제 복소정정이라는 인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천금부, 그와 또 함께 이제 18문답, 이와 같은 것들이 원서로 돼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육효는요, 주역 64개를 명리로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역과 그 육효가, 이 괴가 똑같습니다. 64개 하는데, 이것을 명리로 이제 풀 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역과 완전히 다르고, 주역을 바탕으로 했지만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리로부터 이제 상생상극작용, 강약을 구분을 하고, 하여튼 이런 원리들이 상당히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푸는 내용들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요거 밑에 나오지만은요. 그리고 점술학에서는요, 3대 점술학 책이 뭐냐, 점술학 학문이 뭐냐, 제일 이제 1번에 나오는 것이 테울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김은둔가, 그 다음에 인사신시라고 하는 유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화역수는 이제 소강절이 지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면 이것은 한국에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뭐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매화역수, 유김, 김은둔가, 이 같은 점술학이 유김과 같은 점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지의 오행이다 하는 거예요. 오행은 오징법이죠. 지지에 관한 오행이에요. 천간은 보지 않습니다. 지지만 보고 풀어내는 겁니다. 지지, 천간은 이제 하늘, 지지는 이제 땅이라는 거죠. 땅의 원리, 선천수, 후천수, 이와 같은 것처럼 땅에 관한 12개의 지지로 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의 오행의 생극제화, 오행의 생극제화를 이제 통해서 기운의 강약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면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귀한 거고, 흉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원리는 샘플링 과학입니다. 샘플링 과학의 대표적인 것이 통계학이죠. 통계학은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분량만큼 뽑아서 보면 두 집단이 노말 분포를 이룬다고 했을 때, 랜덤이다 이거죠. 랜덤인 상태로 있을 때 똑같은 그 노말 분포를 이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원리로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점술학에서도 샘플링을 할 때 여러 개를 샘플링 하진 않지만, 단 한 개의 괴를 뽑으면서 그 괴로다가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자세, 이 점수락을 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자로 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볍게 짚고 넘어간다면요, 이렇습니다. 자, 예, 혼덕부점, 혼덕부점.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혼덕부점, 예, 혼란한 마음으로 점을 치지 마라. 그러니까 도건부점, 의심하는 마음으로 점을 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번산부점, 번거롭고 정확하게 점을 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사부점, 음모하고 사악한 일에 대해서는 점하지 마라. 이게 불법적인 일은 점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급부점, 조급하게 점치지 말라.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수일 가정, 어느 날 어느 시간인지 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외에 또 부언을 한다면은, 예, 자기점, 자기점 원칙이고요. 예, 자의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되풀이점은 또 금지된다 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계속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뭐 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점이, 예, 점수락이 되지 않았어요. 예, 점수락을 이제 떠나는 거죠. 예. 다음에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육효의 그 특징, 장점을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시켜서 딱 이것이다. 힘이 세면, 기운이 강하면 이거는 길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운이 약하면, 상승작용으로 보면 기운이 약하면 이거는 나쁜 것이다. 흉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기하고 우수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거 아주, 이거 하나로다가 다른 모든 점수학 중에 정말 이렇게 매력을 느끼다 보면 이걸 1번으로, 제가 유기미 배울 때는 유기미 제일 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육효를 배우니까 육효가 또 제일 낫더라고요. 유기문 비할 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효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은요, 예, 아주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쉬운 접근이고 가장 다양한 패턴. 이 패턴이 격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 4억 개가 된다. 4주는 51만 8,400개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격국은, 예, 그렇게 격국으로 따져볼 때 그렇다 해요. 가지수가 격국이에요. 그게 약 4억 개다.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예, 자, 이걸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그렇습니다. 가지수만 지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주 패턴의 경우는 60년 12월 60일 12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1만 8,40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당사는 12가지고요. 일간만든 토정비결은 60가지. 주역은 64개니까 64가지. 매화역수는 81가지. 유기은 720가지예요. 네. 그런데 육효는 얼마입니까? 3억 가지. 예. 왜 그러냐? 주역 64개에다가 동요가 있죠? 그럼 384개요. 여기다 8을 곱하니까 68이 48. 6을 곱하니까 66이 36, 64, 24. 384가지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예. 공망이 있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죠. 그 다음에 월지를 봅니다. 다 12가지씩, 12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일지를 보고, 월지를 보고, 공망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친을 보죠. 예. 그 같은 것을 다 하게 되면 3억까지나 된다.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푼 그런 점수락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태극 8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극 8개. 태극 8개. 맨 처음에 그 역학은 1장 1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예? 그 헌법 제1조처럼 태극 8개입니다. 태극 8개. 하도와 낙서에서 이 태극 8개가 나왔어요. 예. 이거 하도와 낙서는 이제 전설상의 거북이 등짝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여기 사례를 제가 뽑아놨어요. 자.
하도 낙서. 여기 이제 요 그림이 바로 이제 하도고 이게 낙서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수 후천수 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좌우가 정립이 되어 있는 그 선천, 그 다음에 좌우가 지금 삐뚤어져 있죠. 23.5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화금이 바뀝니다. 그런 상태에 보면은 이 마방진으로 표시하게 되면 16, 27, 38, 49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게 북쪽이고 남쪽, 동쪽, 서쪽. 어느 쪽으로 합해도 대각선으로 합해도 그렇고 가로, 세로로 다 합해도 이것은 15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걸 마방진이라고 그래요. 그 마방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 마방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어디든지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쉽게 네이버 같은 데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되게 알고 있죠. 이렇게 3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쵸? 똑같죠?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놨어요. 이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북쪽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북쪽이죠. 위에서 내려본 거예요. 네. 위에서 내려보면 이제 북쪽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개를 치면 이렇게 5개짜리 하나 더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짜리, 예, 뭐 7개짜리도 할 수가 있어요. 7개짜리, 예, 이런 식으로 마방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읽어보려면 이것도 더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넘어가고요. 이 태극 8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무라고 합니다. 무극. 무극에서 무극을 또는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음양이 갈라져서 나왔어요. 이 원리는 우리 역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철학의 동양역학 뿐만이 아니라 이 물리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이 빅뱅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터져 나왔는데, 그럼 우주의 물질들을 규명을 해보자. 뭐가 있는가? 그랬을 때 모르는 물질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물질을 여기 이렇게 블로그에서 내가 올린 건데요. 이렇게 여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는요 73%의 암흑 에너지가 있고요, 23%의 암흑 물질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암흑이라는 건 모르는 물질들인데요, 3.5하고 0.4 약 4%해야 되는 것, 요것을 알 뿐이라 이거죠. 우리 우주에서 그 중에서 0.4%가 별과 은하로 되어 있고요, 3.6%는 이제 성간 물질, 가스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4%는 원소로다가, 원소 주기율표 있지 않습니까? 수소, 뭐 탄소, 뭐 이런 산소, 규소, 철, 뭐 이런 것들, 이 원소가 바로 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내는 것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24%를 빼는 나머지 96%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 중에서도 또 분류가 되는데, 이 70%에 해당되는 암흑에너지 73%, 그 다음에 23%에 대한 암흑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죠? 네, 블랙홀. 블랙홀은 이제 그냥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가상으로만 있는 걸 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더라. 그것도 사진도 찍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에 와서는 지금 블랙홀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 우주에만 해도 블랙홀이 엄청 많이 있다. 우리 은하계 우주만 해도요,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태극 8개론 그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는 물리학과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복희씨 뭐 이런 것들 있죠. DNA도요. 이것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이렇게 DNA도 동양 철학의 여기 복희씨라는 거거든요. 역학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DNA 모양이에요. 이거 볼텍스 모양, DNA, 이런 것들도 유사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대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외계인이 알려줬는지 아니면 조물주가 알려줬는지 그걸 몰라요. 논리적 맥락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따져보면 과학적으로 규명한 내용과 옛날의 철학의 꼭대기 부분, 맨 시초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태극 파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시초로 해서 모든 그 동양 철학, 역학, 또 한의학까지 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여기에 태극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이 부분들은 만약에 못 외우면은 못 외울 때까지는 이제 이 표를 참조를 하시고 왔다 갔다 찾아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양이 갈라지면서 지금 여기는 양과 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양은 이제 짝대기, 음은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는 짝대기가 갈라진 짝대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효로 표시할 때는 이걸 세워서 표시합니다. 이걸 지금 눕혔지만은, 그러니까 양은 하나, 음은 짝대기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짝대기 2개, 짝대기 하나. 이게 양이고 여기 음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동요죠. 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노양, 양이 극에 달았다. 양이 된 거죠. 여기는 음이에요. 노음, 노양, 노음. 예. 그다음에 노양이 이러면은 노양 끝에는 다시 음으로 변합니다. 또 음도 그 음의 극에 달하면은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소양과 이제 소음이 있어요. 예. 양과 음이 좀 섞여 있죠. 양. 양 위에 음이 있고 음 위에 양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사상을 또다시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음양으로 또 쪼개면은 8개, 8개가 생성이 됩니다. 요 한 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한 개가 2개씩 조합을 이루면서 64개가 되고 이것이 육효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일건천, 이태택, 삼위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군지. 이걸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죠. 예. 태극기의 태극은 뭐가 있어요? 예, 건, 니,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는 이제 감이죠. 그 다음에 곤 6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태극의 그 빨간색, 아래는 이제 청색, 이렇게 식으로 태극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하튼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 일간산, 이태택, 삼위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는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밑에까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자, 이 간은요 양금이에요. 이 양금, 그냥 금이 아니고 양금. 예,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는요, 이태택은 음금이에요. 음금. 3은 그냥 화입니다. 음역을 구분하지 않고 화예요. 여기 삼위화는 화. 예. 육감수도 수. 이거요. 이제 4번, 5번은 달라요. 이 4번은 이것은 이 양목이에요. 양목. 예. 양목. 이것은 음목. 그 다음에 5는 음목이에요. 그 다음에 7은 양토. 8은 음토예요. 여기서 이제 양은 이제 청색으로 썼고요. 음은 이제 빨간색으로 썼어요. 예,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겁니다. 이 빨간색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서 이걸 붉은색 바탕글로 쓴 것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예요, 체. 이것의 본래 모델이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것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태택은 바로 음금. 예, 삼위화는 바로 삼. 화. 그리고 요 모양까지 외워야 되는 모양까지. 이 괴의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부가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부예요. 부. 아버지 부. 예. 이게 엄마, 모. 그 다음에 장남은 어디 보면 사진뇌. 사진 이게 뇌가 우레라는 뜻이고요. 이게 천은, 일건천은 하늘이에요. 택은 연못. 화는 불이고요. 이건 이 천둥. 그 다음에 오는 바람. 오선풍, 바람. 6은 요거 수예요. 수, 물. 7은 이제 산이에요. 그 다음에 8은 바로 땅이래요. 땅. 이 땅 지자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 지자는 바로 뭐예요? 어머니. 여기 그 다음에 일건천 뭐니까 부. 예.
그리고 장남은 바로 사진뇌. 두 번째는 중남은 육감수. 예. 그 다음에 칠간사는 요건 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내 아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자를 한번 볼까요? 여자는 이제 팔이 이제 팔곤지가 이제 어머니고, 장녀는 바로 이제 그 오선풍, 그다음에 중녀 가운데 딸이죠. 그 삼위화. 예. 그 다음에 막내딸은 이제 소녀죠. 소녀는 이제 이태택, 연못입니다. 막내딸이 연못이 막내딸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됐고요. 예. 방향을 따져보면 이제 화는 정남쪽이고요. 예. 수는 정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늘한 거는 이제 동서쪽. 예. 서쪽이 이제 서늘한 가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 이제 시작 부분이죠. 예.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의 이제 북동쪽은 바로 그 칠간산이고, 그 다음에 일간천은 바로 북서쪽이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조금 크게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부여할 때 일간천은 바로 머리입니다. 이태택은 입. 예. 그 다음에 삼위하는 눈. 그 다음에 사진뇌는 팔, 오손풍은 다리. 그러니까 이런 것 부위, 신체 부위도 어디 질병을 보러 왔는데 어디가 아프냐, 눈이 아프냐, 뭐 어디 입이 아프냐, 다리가 고장났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감수는 귀, 칠간사는 이제 손, 그 다음에 팔곤지는 바로 이제 배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팔괘가 뜻하는 것은요, 일간천은 강한 거, 강건함, 이것을 뜻하고요. 이는 이제 기쁨을 뜻합니다. 이태택, 연못, 기쁨. 그 다음에 삼위하는 밝음을 뜻해요. 밝음. 그 다음에 4번 사진뇌는 바로 움직임, 동. 우레같이 천둥 우레 아닙니까? 이게 사진뇌, 동, 움직임이다. 움직임. 그 다음에 오선풍은 들어가다는 입, 들어가다. 그 다음에 육은 막히다는 뜻이에요. 칠은 이제 그치다는 뜻이고요. 팔은 바로 그죠, 유순함 뜻입니다. 일은 강건함이고요. 이 팔은 유순함이다. 이 정도의 뜻을 달달달달 외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부분은 여기까지는 완전히 외우고요. 요 밑에는 이제 저절로 숙달을 시키면 이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까만색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64개를요,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그 모양들이 그냥 쫙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찾는데 눈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내괴와 외괴에서, 내괴가 바로 아래괴, 하괴거든요. 외괴는 이제 위에괴, 상괴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분들을 두 개씩 결합을 해서 64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선풍과 그 삼위화, 요거를 오선풍과 삼위화 하게 되면 화풍정계가 됩니다. 화풍정.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육감수가 아랫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수미제가 됩니다. 그런 꾀로 읽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을 찾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오행생극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행생극제화, 육식갑자, 육친과 용신, 요까지만 배우면 바로 이제 육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명리의 이 근본 이론인데, 이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육효를 알기 위해서는 명리를 배워야 된다. 뭐 엄청나게 뭐 어려운 것들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것뿐이에요. 예, 요것만 알고 있으면 육효 명리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행생극제 어떻게 돼 있어요? 목화토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이 이제 따뜻한 거를 얘기를 하고, 동쪽이죠. 예, 목,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38입니다. 예, 화는 27, 그 다음에 여기는 토는 5텐, 50, 15, 20, 뭐 이런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은 49, 14, 24,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는 16, 11, 16, 이런 것이 다 수예요. 예, 예. 수는 이제 차고,
겨울이에요. 예. 겨울에서 태동에서 이제 이 봄에 이 가을 계절로 하게 되면 겨울, 봄, 화는 여름이요. 뜨뜻하죠. 따뜻한. 이건 따뜻한 목이고요. 이건 뜨거운 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토는 이제 원래 중앙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간에 토가 있는 거예요. 예. 토가 이제 변화의 중심이 되고, 이게 통일의 원리를, 통일의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요 빨간색 별이 표시되는 건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 극, 화. 물은 불을 극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죠? 예. 화, 극, 금. 그러니까 화가, 예, 그 금속을 녹입니다. 예. 금극, 목. 금속은 또 나무를 패요. 나무를 쪼갭니다. 그 목, 극, 토. 목은 나무는 흙을 갖다가 뿌리가 막 흘러가면서 그 뿌리를 극합니다. 흙을 극합니다. 예, 뿌리가, 나무 뿌리가 흙을 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국수. 토, 흙은 또 물을 갖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물을 극합니다. 토국수. 수극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행생극제하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시고, 요게 이제 마방진이, 중앙이 마방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극 8개가 배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과 그 12지지가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으로 보면은 이 수, 겨울이죠. 목, 봄이죠. 그래서 계절을 보면은 1, 2, 3월, 4, 5, 6에 여름이죠. 그 다음에 7, 8, 9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10, 11, 12 해수 겨울입니다. 겨울동이라고 표시고 춘하, 추동, 수목, 화, 금 이런 식으로 오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축부터 시작해. 해자축. 그 다음에 인묘진이 봄이잖아요. 예, 사오미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 있어요. 예, 신유술 가을에 배당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자부터 시작, 자축인묘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요. 예, 또 육회에서는 이제 그 낙갑에서 이제 그 역행은 이제 미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의 삼합인데요. 이게 당사주 보면은 뭐 대지띠하고 뭐 어때하고 뭐야 삼재고 뭐 같이 뭐 결혼하면 좋고 하는 그런 뜻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표시, 같은 초록색 표시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묶여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해묘미 목국을이룹니다. 해묘미가 삼합을 해서 목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인옷은 화국을 이룹니다. 화가 2번, 7번, 목은 이제 3번, 8번, 봄, 목국.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을 이룹니다. 금국을 지르고요. 요 세 개가 모이면, 지지 세 개가 모이면 금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래 이제, 사는 화 아닙니까? 화. 그런데 요 세 개가 뭉칠 때는 이게 화가 아니라 금이 돼버려요. 금을 생성을 합니다. 금이라는 그 오행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 요 신도 바로 금인데, 신자진이 합해서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신자진, 수국. 요 오행은, 명리를 하신 분들은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심자들은 지금 이 도표를 보고 확인해보고, 늘상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육합이 있어요. 지지육합. 요게 이제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지지육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사신합수, 사신이 뭉쳐서 수가 된다. 그 다음에 진유합금, 진유가 뭉쳐서 금이 된다. 그 다음에 묘술이 합해서 바로 화가 된다. 그 인해 합목, 인해가 합쳐서 이제 목이 된다. 자축 합토, 자축이 합쳐서 이제 토가 된다. 두 개의 지지, 이거 전부 다 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6이죠. 좌호충. 요게 이제 좌호충이죠.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크게 할까요?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크게 해도 이게 올려야 되네요. 자, 보시면, 좌호충, 그 다음에,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그
그 다음에 이게 술이죠. 이게 뭐죠? 이게 글자가 잘못 진술충이거든요. 이게 진짜가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충, 그 다음에 사해충, 그 다음에 자어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충이라고 그래요. 육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요의 암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월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에 육식갑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건 육식갑자가 이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간에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제 공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망을 볼 때 육식갑자, 이제 공망을 어떻게 찾느냐 하게 되면은 일단 도표로 보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공망이에요. 수레가 공망이에요. 갑자수는 이제 수레가 공망이에요. 갑자을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수레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갑수르 흐레 이렇게 신사 이모 개미까지는 바로 이제 신유가 공망이에요. 갑자을유라고 있잖아요. 신유가 없잖아요. 여기 매당이 여기는 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오미가 공망이고 요거는 진사가 공망이고 이 줄은 바로 인묘가 공망이에요. 이 줄은 다시 자축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망이 되는데 이 공망의 뜻은요. 천간과 지지가 10개하고 12개 아닙니까? 10개하고 12개 합하면 가지수가 총 120개가 나와야 되는데 60갑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60개가 사라졌어요. 6개가 천간과 지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60개가 안 보인다 이게요. 60개는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 원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망사, 헛된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있는 것지만 속에는 없는 거. 속 알맹이가 없는 부분. 그것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망 찾는 법은 위 도표 이뿐만 아니라 도표를 그냥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중심 부분에 무자 있어요. 무하고 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무기하고 얼마나 가깝냐. 이게 예를 들어서 병인이다. 병. 그럼 병, 정, 무 아닙니까? 여기서 병인, 묘, 진사 해서 요 무기에 해당되는 진사의 충이 되는 것이 바로 공망이다. 그러니까 진술충, 사해충, 그 다음에 여기 인신충, 그 다음에 묘유충, 자오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탄 이 중심선이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이 선으로 이렇게 좀 따져서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신미다 그러면 신미 같으면은 개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개 다음에 공망이 나오니까 개, 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럼 2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 부분을 갖다가 신 미 하면 미 다음에 2개 건너가면 돼요. 미 자축인묘 진사오 미 신유 2개 건너갔으니 그 다음에 수레가 공망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잘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제3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렇게 공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육친과 용신의 관계입니다. 육친,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육친과 용신이에요. 육친과 용신. 근데 이 사주학, 명리학을 배울 때 육친과 용신을 배우려면 1년이 넘게 배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또 해석하게 되면 이 사주를 참 배우기가 힘들고요. 저는 생각하기는 사주는 10년 배워도 이게 모른다. 이게 확정적인 게 없어요. 확정적인 게 없고 맞을 듯 하면서도 안 맞고 안 맞을 듯 하면서도 맞고 맞는 듯 안 맞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육효는 딱 정확하게 이 100%라고는 할 수 없어도 90% 이상 적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명하면서도 단순 명쾌한 거예요. 이런 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학문입니다. 지금 이거 박사학위도 있고요, 석사학위도 있고 학교에서 배워요. 학점 주고 배웁니다. 그 육친, 육임, 그다음에 그 김은능갑,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같은 것 구성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육효, 주역은 원래 학문 주역 사서삼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역을 좀 더 알기 쉽게 명리로 푸는 거니까요. 육효는 상식 중에 학문이면서도 상식이에요. 이거를 타부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샤머니즘이다, 무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무당은 이 귀신을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뭐 동자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그 귀신이 어떤 식으로 말해주더라 이런 것이죠. 그게 진짜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문이에요. 철학 학문이란 말입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철학이에요. 철학.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일반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으로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사주나 그저 뭐죠? 명리학, 그다음에 사주학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것보다 더 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는 이와 같은 내용 한 페이지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부형손재관이 자부재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부재관형. 자가 손이에요. 손. 자부재관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생을 합니다. 생을 하고 생을 하고. 부는 형을 생하고 형을 손을 생하고 손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은 부를 생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그래요. 부는 손을 극하고 손은 또 관을 극하고 관은 또 형을 극합니다. 형은 또 재를 극하고 재는 바로 부를 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기본 오행도표 이것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슷한 의미를 축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기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육신이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육회에서 써먹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주에서는 난 이거 육친 얘기가 나오면 책을 덮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냥 하도 그냥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막 그러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어던져요. 근데 육효는 그렇지 않다.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형은 바로 체와 동일한 낙값. 예. 여기 체는 뭐라 그랬어요? 예, 체는 아까 이것이 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양금, 음금, 화 이런 거 이것을 체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삼위화체. 예, 삼위화체. 그러니까 화를 체로 보는 거예요. 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육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하고 술하고 화하고 신하고 화하고 오하고 이런 이 낙갑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주느냐. 그러니까 화하고 술, 토잖아요. 화생토 하게 되면 뭐야? 손이죠. 손. 예. 그다음에 화극금 그러니까 재예요. 화가 이 낙갑 이것을 이 오행을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하고 똑같아. 오도 화잖아요. 사오는 화잖아요. 그래서 형이에요. 형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형제죠. 이거는 뭐야? 이게 토잖아요. 토. 그럼 화생토. 토하면 또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생화. 거꾸로 이제 얘가 나를 생해줘요. 나를 생해주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 손재는 자손이고 이게 자자도 되고 손자도 되는데 이 자로다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육회에서는 손으로 표시하거든요. 자부재관형이 손으로 표시합니다. 이거 손으로 표시하는데 이 손은 자손이거든요. 자손은 뭐예요? 내가 이게 여기가 나예요. 나 중심 일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간이 중심이잖아요. 사주 풀이할 때 그 일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심이 내가 바로 생을 해준다. 화생토 그건 뭐 자식은 내가 생을 해주죠. 근데 아버지가 나를 생해주죠. 예,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형은 체와 동일한 낙값이다. 예, 이거 비화됐다 그러는데요. 이제 화체일 때, 수체는 해자가 해자, 이것이 바로 동일한 낙값이 동일한 기운이다. 동일한 오행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는 체를 생하는 거. 아까 생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그럼 체가 생하는 것은 이제 손이다. 이게. 그 다음에 체가 극하는 것은 바로 재다. 체를 또 극하는 낙값은 바로 관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 5가지,
오행이, 예, 5가지 육친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은 명리처럼 음행을 따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신에 이렇게 보면은요, 용신을 다시 부르면은, 이제 비겁이라는 거 있고, 이제 그 재성, 인성, 예, 식상, 그 다음에, 예, 재성, 예, 관성이 있어요. 그럼 식상이면 식신상관이란 말이에요. 음양에 따라서 음양이 같으냐 틀리냐 해서, 예, 식신상관이고, 인성도 마찬가지, 예, 편인, 정인, 예, 비겁도 마찬가지고요. 예, 관성도 마찬가지, 재성도. 음양을 구분해서 2가지씩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육회에서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양을 나누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걸 형으로 보고, 이걸 부로 보고, 이걸 손으로 보고, 재로 보고, 관은 한 가지로만 본다. 그래서 이 형은 형제에 관한 일, 나누는 일, 경쟁, 협조, 협력, 예, 이웃, 이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예, 용신. 이런 사람이 용신을, 잡았을 때, 이게 경쟁사, 협력사가 잘 될 것이냐, 그러면 형을 용신으로 잡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는, 부친, 예, 부친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 학문, 연구, 명성, 이사, 윗사람, 자동차, 배와 자동차, 비 오는 거, 이런 거 할 때, 날씨점, 천시점 올 때 비 오는 거는 바로 부로 본다, 이게 부. 그 다음에 소는요, 자식 자손 아닙니까? 네, 자식 자손, 의식주, 기쁨, 개발, 뭐, 의약품, 동물, 피난처, 이것들을 갖다가 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재는 글자 그대로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면서 직업이고요. 남자의 경우는 여자를 재로 봅니다. 예. 여자의 경우는 남자를 관으로 보여요, 관으로 봐. 예. 이렇게 여기 있었습니까? 관 밑에. 예. 그다음에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 재물 같은 거, 이 재는요, 이 새에 자기 자신의 붙으면 이제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관이 붙으면 나쁜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보면 어떤 결과. 그러니까 용신을 찾을 수 없을 때 재로 봅니다. 재를 용신으로 봐요. 예를 들어 경마 같은 것도 어떤 결과라는 것을, 물질을 볼 때는 이제 재가 용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행운, 돈, 직업, 재물, 그 다음에 천시점 볼 때는 이제 맑음, 예, 맑음, 이런 것이 이제 재고요. 관은 뭐냐면은, 이 관청을 얘기해요. 관청이 나를 극하지 않습니까? 예, 뭐, 괴롭히고 극하는 게 관청이에요. 그 남편이, 남자의 경우는 이제 여자잖아요. 아까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에요. 여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는 관이 남자예요. 그 관이 남자다, 남편이다. 그 다음에 사회관계, 질병, 이 질병도 관입니다. 질병도 관이에요. 예, 승진, 명예, 도둑, 예, 형사소송, 이와 같은 것들 다 관이에요, 관. 예. 그래서 육친과 용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 바로, 육효의 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이게 그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백색 표지는 바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색이 있는 거는 바로 육효를 구성을 한 구성 내용물입니다. 예. 육효는 바로 이 색으로 표시된 만큼 요것들을 그대로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오늘 점사를 봤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 작괴를 해서 이 괴를 뽑습니다. 이 괴를 뽑을 때, 처음에 음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양이 나왔다. 그 다음에 동이 나왔다. 예. 양이 나왔다. 양이 나왔다. 양이 나왔다.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거, 처음에 시작해서 뽑은 것은 밑에로 놓는데, 그걸 내괴고 하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 점 뽑으면 요거예요. 이걸 초효라고 그러고, 일효라고 합니다.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그리고 1, 2, 3효는 바로 내괴면서 외괴. 내괴면서 바로 하괴라고 그러고요. 위에 있는 거는 상괴면서 바로 외괴라고 합니다. 4효, 5효, 6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세응이라는 것은, 세는 나 자신이고, 응은 예,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괴와 외괴의 같은 위치에 바로 응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가 여기 있으면 응은 여기가 있겠죠. 예, 같은 위치에 대응되는, 내괴와 외괴에 대응되는 지점에 딱 응이 표시됩니다. 세를 여기로 잡았다면 응은 또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오효가 되는 거죠. 세를 일효에 잡으면 바로 여기 응효가 바로 이 반대로다가 응효로 이 사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를 여기를 잡았어요. 3효. 그럼 어디입니까? 응효는 바로 6효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풀이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손이냐, 재냐, 형이냐,
이거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바로 이 낙갑을 붙여야 됩니다. 낙갑을 붙여야 돼요. 자, 이 점을 먼저 점사로다가 이 궤를 얻었어요. 궤를 얻으면 처음에 할 일이 이 세응과 체를 정하면 됩니다. 세응과 체를 어떻게 정하느냐? 세응과 체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면 바로 여기에 이 방법으로 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납갑을 붙입니다. 이 납갑을 붙이면 어떤 방법으로 납갑을 붙이냐면 바로 요 세응 다음에 바로 납갑 붙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이 방법은요, 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원리예요. 이 원리로 딱 붙여줘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원서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고서에 다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들어 옮겨 적은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세응과 체장법은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거예요. 고안해내서 64개를 다 외워버리면 되는데, 외워버리지 못할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8가지로 다 구분을 해서 세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육친을 붙입니다. 육친. 요 상호작용을 해서 육친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체를 구했으니까. 예. 체와 세응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바로 뭐를 붙이느냐면 육친을 붙인다 하는 거예요. 육친을 붙이면 바로 용신을 뽑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문제는 재자로 표시는 이걸 봐야 되고, 이 재효, 요거를 이 오효를 봐야 되고요. 문서에 관한 일은 이제 부효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아니고 내 자신과 상대방에 관한 일,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내 자신 지금 신수를 본다 그러면 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세. 예. 세가 나하고 이 응은 상대방이거든요. 예. 그러면 세의 위치 이것을 다 봤을 때 이 대조를 하게 되는데, 뭔 대조냐면 기운의 강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바로 기운의 강약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기본 모델을 이 체로부터 해서 뽑아서 뽑았는데 좀 달라.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 그럼 기본 모델의 체를 통해서 그 모델과 현재 달라진 모습은 과연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되느냐.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원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원리에 이것이 있어요. 만세력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 같으면은, 예, 이 기해년 무진월 이민일이라고 했어요. 그 진월 이민일. 그러니까 연월일. 그 밑에 시주가 있겠죠. 시주는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이 시주는 함부로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 해당 시에만 보니까. 여하튼 해서 일진을 무진월이라 무진월, 그 다음에 이민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무데나 눌러도 어느 날짜이든지 이번에는 기사월, 기미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 날짜를 눌러도 이렇게. 이것을 만세력이라고 그래요. 만세력. 그럼 기사월, 기미일이면 기자는 빼고 지지만 보니까 4월. 그 다음에 기미일은 기자는 왜 붙이냐? 이 공망을 찾으려고 기미일이. 예? 원래 필요한 건 미인데, 뒤에 지진인데 공망을 찾으려고 기미까지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뭡니까? 이걸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진월, 무술일. 진월 무술일. 무술이면은 뭡니까? 공망이 무자에 붙었으니까 술. 진사가 공망이다. 진사. 무술일은 진사가 공망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무술, 진사. 뭐라고 그랬어요? 진술충이라고 그랬죠? 예. 무자에서부터 하는 것은 쉽다 그랬어요. 진술충. 충이 되는 것이 공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월, 무술이라는 진사가 공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진이나 사가 있으면 공망, 요 표시를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요 밑에다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원스럽게 보기 좋게 해서 오른쪽에다 붙였어요. 왼쪽에다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동요거든요. 이 육효는 동요, 변화의 그 역학이라고 그랬죠. 변화의 점수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거. 그죠? 예. 동요.
동요는 하나를 더 풀어서 붙입니다. 요게 변했다 그러면 음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양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양음, 양양, 양양으로 되는 것은 뭡니까? 음양양은 바로 이게 큰 딸이잖아요. 큰 딸. 예. 큰 딸은 바로 오선풍. 풍이죠? 예, 오선풍의 목이에요. 그걸 확인해 볼까요? 예. 이 도표를 아직 못 외웠으면 오선풍.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음목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면서 장녀. 큰 딸이라는 큰 딸. 예.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체를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그것이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졌으면 이제 여기 바뀌어진 것에 해당되는 납값을 풀어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럼 납값이 나오면 바로 이제 육친이 나오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변효, 이건 변효에 대한 거예요. 동요에 대한 변효 값이죠. 변효죠. 그리고 요거는 공망이다. 요거는 육친이고, 요 파란색은 육친이고, 요거는 까만색은 이제 납값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괴상이다. 이건 작괴를 해서 뽑은 점괘죠. 점괘. 예. 예. 그리고 세형. 어떤 사람은 동요는 어떻게 정합니까? 점 칠 때 동요가 나옵니다. 예. 동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동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동요가 없는 께는 안정께라고 그래요, 보통. 동요가 4개 있으면 난동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예,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괴가 어지럽게 나온 거야. 이건 세형이고, 이게 세가 나고, 응이 상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월일지지. 예, 월령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요, 각각을 비교를 해서, 육친이 붙여지니까. 육친이 붙여진 게 아니라, 요거의 기운이 어떻게 되느냐. 강하냐, 약하냐. 예를 들어서, 새에 오다 그러면은 요거는 토 아닙니까? 진토. 예. 토하고 화는 어떻게 해요? 이건 설기죠. 이게 빼가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무술의 술하고 화는 술하고 오하고는 어떤 관계죠? 토하고 화. 이것도 아무 영향이 없네요. 그러나 이 술하고 이 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진술충이에요. 진술충이면서 여기는 토토지만 진술충이에요. 토토 하나 그냥 충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요 술하고 술이면 그냥 비화죠. 예, 비화라서 일생으로 봅니다. 일생. 그리고 요까지 하게 되면 이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 또 진술충. 진술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비화가 돼서 이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강한 거예요. 예. 술에 술이니까 술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진술충이에요. 진술충도 토가 2개인데 좋은데 진술은 충이 된다. 이게 충은 월파를 맞았다 그래요. 이게 월파를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진술충은 뭐냐면은 요 공망을 맞은 놈에다가 진술충이 돼버렸네요. 술하고 진술충이었어요. 그럼 공망이 벗겨집니다. 이게 공망은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수학 계산에. 예, 음과 음은 양이 돼버리고, 음이 극이 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이 되면 음이 됩니다. 노양, 노고, 노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술충을 맞았어요. 진술충을 하게 되면 암동을 하게 돼서, 이 암동을 하게 되면, 이 공망이 벗겨집니다. 예, 공망이 벗겨지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 괴를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 괴를 작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납값을 붙이고, 육친을 붙이고 세응 찾고 체를 찾고 체를 먼저 찾아야 이제 이것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찾고 이것하고 월일 지지하고 비교를 해서 기운의 강약을 분다. 그 용신을 찾은 것하고 특히 비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맨 처음에 이 참고로다가 여기 64괴가 어떤 것이다. 이건 동요한 것이 이렇게 그래서 천수성계가 천풍국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참고로 이제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64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다 해석을 하니까요. 예.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64개 정도는 알아야 6교는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64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6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이 통변의 원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지만을 사용한다. 예. 1월에 간지를 구하고
지지만을 사용해서 이제 공망을 붙인다. 그렇죠? 설명을 했죠. 공망 동그라미 하나 그랬죠. 그 다음에 세하고 응과 채를 먼저 구한다. 세응 채를 구하는 거 이걸 세응 찾는 방법. 자, 이렇게 세응 찾는 방법을 통해서 붙인다 그랬어요. 세와 응응 그 다음에 채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채와 납갑의 관계로 육친을 붙인다. 12지지 이것이 납갑이에요. 납갑을 붙이는데 이 납갑의 관계로 육친을 붙이는 거예요. 세와 납갑 이 관계로다가 육친을 붙이게 됩니다. 육친에서는 양금, 음금 하여튼 그런 관련 식신상관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 음양 구분 없이 그냥 손 이렇게 한다.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효의 경우에는 바뀐 채와 납갑을 육친을 다시 붙인다. 요거 동효라 그랬죠. 이 동효, 이 변효감, 이 변효된 이런 내용을 똑같이 이어서 또 붙인다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붙여야 돼요. 납갑하고 바로 그 육친을 같이 또 붙여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용신을 정한다.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용신. 재물점에 관한 걸 보는 거다면 재물에 관한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소송점 같은 관에 대한 관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은 용신 없이 세응을 보는 거예요. 세가 나고 상대방이 민사재판인가 내가 세냐, 세가 세냐, 응이 세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다는 것은 뭐예요? 기운이 누가 생을 더 많이 받고 그걸 많이 받느냐. 그걸 받으면 기운이 약한 것이고요. 생을 받으면 기운이 큰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일월로부터 만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이 움직인 충으로 움직인 암동한 것이나 같이 동요해서 움직인 것이라든가 거기서부터 관계된 그 상황에서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음에 용신을 정하기 곤란할 때는 세를 용신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용신을 웬만하면 다 정하는데 용신 정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세를 용신으로 본다. 세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과 일월 기운의 오행생극 제화를 통해 기운의 강약만 본다. 다른 건 따지지 않는다. 이게 오행상생자궁으로 생을 받으면 기운이 센 거고 그걸 받으면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럼 생을 두 개를 받으면 기운이 두 배로 센 거고 그걸 두 개를 받으면 기운이 더 두 만큼 줄어드는 거고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그러니까 암동을 해서 이제 충을 받으면 더 나빠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회두극까지 나옵니다. 회두극을 받으면 아주 나빠지는 거죠. 이게 삼극이라고 했어요. 삼극. 두 개의 극이 아니라 세 개의 극을 받은 효과가 회두극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회두생도 마찬가지 기운이 생보다도 더 센 거죠. 그래서 기운의 강약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 명쾌합니다. 비화된 경우는 일생으로 보는 거야. 일생. 생이나 비화나 똑같아요. 그래서 토가 토를 만났다. 그러니까 월지에 토가 있는데 용신의 토다. 그럼 토가 토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비화인데 그걸 비화라고 그러는데 그건 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일에도 또 비화야. 그럼 이생으로 보는 거예요. 충을 받은 경우는 일극으로 보는 거예요. 충을 받은 때는 일극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망의 경우는 허망사임에 기운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이 동일한 경우, 공망의 경우는 이미 설명했어요. 헛된 것이다. 비어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충을 맞으면, 암동에서 충을 맞으면 공망이 벗겨진다 그랬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술축에서 진이 공망이다. 그러면 진월에 왔다. 그러면 뭐예요? 채워졌어요. 진이 채워졌으면 공망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운이 동일한 경우는 월보다는 일을 좀 더 세게 본다. 이제 일생일극일 때 좀 더 나은 거를 무조건 따져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월보다는 일 중심이니까요. 일의 지지 중심이에요. 이 육효라는 것은, 육효 점수락은 월보다는 일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좀 더 세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요에서 변효의 회두극은 가장 약하다. 회두극을 받으면 아주 그냥 이 3극을 받은 거예요. 2극까지 받은 것이 월일에서 나오는데 이 회두극을 받으면 이게 3극이다. 이게 3극. 극 중에서 3개 극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생을 받아도 회두극보다 못하는 거예요. 회두극 하나 맞음으로 지는 겁니다. 기운 강약을 볼 때 이제 더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두생은 기운이 아주 강력한 거죠. 그거 하나 받았는데 회두생을 받았어요. 이게 회두생이 더 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 삼합, 지지, 육충, 지지, 충. 그래서 형충파해가 있는데, 이 명리학의 형충파해 중에서 그거 다 안 보고 충만 보는 거예요. 충만, 육충. 그리고 간혹 삼합파, 육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삼합과 육합.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충이 제일 중요해요. 예, 충이 월파나 암동 이것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요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요와 충은 괴가 바뀌고 변화함을 의미한다. 동요가 없어 안정기지만 변화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동요, 그리고 충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신을 정했으나 정하지 않을 때는 복신을 찾는다. 예, 복신, 비신과 복신이 있어요. 그 내용. 예.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비신과 복신. 비신과 복신. 비신은 복신을 가진 신. 복신은 이제 비신 밑에 숨은 신. 예. 예. 대장괴. 대장괴는 이제 체와 세형을 찾을 때 변화되기 전에 기본괴. 이게 체의 괴죠. 체가 나타나죠. 체가. 무슨 체? 이화체다. 그러면 이화체가 바로 이제 대장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육충괴. 뭐 육충괴, 숙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충괴도 있으면 육합괴도 있어요. 육합괴. 예.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변은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 지금 아까 통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통변의 원칙 생각하는데, 원칙은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것은. 원칙과 절차. 예. 원칙 및 절차인데,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통변은 이제 오로지 강한 기운만 보고요. 통변의 원칙대로 풀고 사례 위주로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를 한번 더 설명하면 정효와 변효가 있는데, 예, 움직이지 않은 것은 바로 정효라고 그러고요. 움직이는 호, 동효는 바로 변효예요. 예, 동효에서 작게치 뽑는 이제 움직이는 효인데, 육효는 이제 동효를 통한 변화를 보는 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두극과 해두생 얘기를 했죠. 예, 변호에서 뒤에서 극을 때리는 것은 회두극이라고 그러고, 생을 해주는 것은 이제 회두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에서. 그러니까 동요를 볼 때, 동요를 보면은 이제 이 낙갑을 새로 붙이고 육칠을 새로 붙일 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극을 하느냐 생을 하느냐. 생을 했을 때 그것도 극하고 생을 안 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생을 할 경우는 좋다. 그걸 할 경우는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진다. 아주 나쁜 거 회두극입니다. 그리고 양현되었을 때 성태고다. 형이 두 개네. 형을 보려는데 형을 두 개다. 제가 두 개다. 쟤를 하려 보려는데 제가 두 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양현되었을 때. 그러면 동요가 있는 부분을 본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흠결이 있는 효. 그러니까 뭐 공망을 맞았다든가 그것을 본다. 세 번째는 월파를 받은 거, 충을 받은 거 이런 것을 본다. 네 번째는 이제 새가 붙어 있는 거를 바로 이제 동요 용신으로 본다. 양현들세 용신 선택법입니다. 용신 불리한 것을 이제 변형한다니까. 불리한 것, 흠결 있는 것, 불리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수 절차대로 해서 양현됐을 때 두 개. 그러니까 형이 두 개 있거나 제가 두 개 있거나 관이 두 개 있어요. 우선 이제 그 관에 대한 걸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질병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데, 질병이 어떤 것이 을 봐야 되는지, 두 개 중에 어떤 것이냐, 그런 거를 선별하는 기준이죠. 이런 동요나 흠결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로 이렇게 찾아서 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면 요 두 개가 남았는데요. 요 두 개를 설명을 할 때는요, 이게 상당히 곤란해요. 이게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며칠 동안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물을 좀 먹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설명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다 끝나요. 이론적인 얘기는 다 끝나고요, 이 작계법으로 들어갑니다. 작계법 하나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병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점 치는 걸 5개 사례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사점 이렇게 맺는 건데요. 자, 잠시 좀 한 10초간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련한 동영상 강좌 말고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책자도 있고
뭐 홈페이지에서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가장 짧게 간명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약에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한 권도 한 단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숙달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약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음과 체를 잡는 법을 요약하겠어요. 세음과 체를 잡는 법,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궤가 나왔는데 이 궤가 무슨 체냐 이거예요. 어떤 모델이냐. 기본 모델이 8개 중에 64개 중에서 있는데 어떤 거냐 도대체 이게. 이 체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8개의 체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면 그 체를 가져옵니다. 이걸 통상 볼 때 이 궤는 이 삼위화체다. 그러면 화체예요, 화체. 이 오행으로 볼 때 이게 화오행이다 이거예요. 이 궤가 나온 것은. 어떤 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무슨 체인가를 찾아야 돼요. 예. 이 찾는 방법은 XOX 이걸로 찾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 XOX. 그 다음에 함께 찾아지는 게 세의 위치하고 응의 위치예요. 세가 위치가 찾으면 응은 반대로 대응되는 4개의 첫 번째면 외개의 첫 번째가 응이라고 그랬죠. 세응, 이게 첫 번째면 이게 여기 외개도 반대로 대응되는 곳에 첫 번째예요. 여기 보면은 음양음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음양음이라고 한다면 음양음은 뭐냐? 가미수. 여기서는 이제 얘를 이렇게 들지 않았는데 그 가미수라고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미수. 예, 가미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음양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음양음 가미수. 예. 그 다음에 수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미수의 수체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4개, 그 다음에 여기 뭐 4개 반대개 해가지고 체를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아까 했죠. 예. 자, 이것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X, O, X, 그죠? XOX. 이것도 또, 똑같으네요. XOX. XOX는 4요의 세오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체는 무슨 체냐? 4개의 반대계인가요? 자, 4개의 반대계란 말이에요. 4개의 반대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수개가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면 4개가 음이잖아요. 그러면 양으로 돼야 돼요. 양. 그럼 양이면 뭐예요? 음이니까 중녀죠, 중녀. 중녀가 되면 중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녀. 양음양, 중녀. 이게 이제 화체. 그래서 이게 3,2화. 그래서 여기 3,2화, 이거 맞게 썼군요. 예. 3,2화입니다. 3,2화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걸 해보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게, 팔곤지잖아요. 예. 팔곤지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가 남자니까, 중남이죠. 예. 중남. 예. 이제 이게, 육감수죠. 그래서 요것을 OXO로 비교를 하게 되면, O. 요건 O잖아요, O.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 X죠.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비교를 하면 O죠. 그럼 OXO가 된다. OXO는 뭐라 그랬어요? OXO는, 귀혼께네, 귀혼께. 귀혼께는 4개. 4개가 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는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받는가요? 요거 세 번째.
네 개는 요거죠, 요거. 예, 요걸로 해서, 이제, 양음계, 음금계가 됐습니다. 음금계. 이태택이 된 거죠. 이태택. 요것은 지금 이태택인데, 예, 요게 여자가 되고요. 이게 남자가 되니까, 가운데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반대계. 이런 식으로 되고, 예, 이것은 네 개의 본계인가요? X5는 다른 거,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해요. X5지 않습니까? 이건 X5는 또 이렇게 뽑힙니다. 하여튼 이것을 사례별로 전부 다 뽑게 되면은 이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는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음양이 같으면 O라고 표시하고 틀리면 X라고 하는 거예요. 1호, 3호, 2호, 4호, 3호, 6호를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음양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되면 그 OXO에 따라서 세의 위치와 체가 구분이 된다. 체는 이제 외계, 네 개 반대계. 네 개가 아니라 네 개의 반대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미수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녀가 중남이 중녀가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반대계, 그 다음에 이건 네 개의 본계가 되는 거예요. 균음계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네 개가 바로 그 자체가 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체의 위치가 위패에서 정해지면 음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상하의 반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상하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하계 반대 위치가 세와 응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가 첫 번째 있으면 응은 외계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건 네 번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가 두 번째 있으면 외계의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대응되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응과 체 잡는 법은 이상으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아주 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설명할 것도 또는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설명할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몇십 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끝냈고요. 그 다음에 낙갑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낙갑. 예, 낙갑을 붙이는 거예요. 이 낙갑 붙이는 거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거 괴를 뽑았으니까 이제 낙갑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채를 먼저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낙갑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이 괴에 따라서 괴의 이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8괴의 이름에 따라서 이건 64개인데 8괴의 이름에 따라서 붙입니다. 8괴로 나눠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괴와 음괴가 다르게 붙입니다. 그래서 양괴는 순행을 하고 음괴는 역행을 하게 됩니다. 양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남자, 여기서 보면 남자, 이게 파란색은 다 양괴예요. 빨간색은 바로 음괴입니다. 음괴. 예. 그러면 음괴는 여자고 남자는 뭐 양이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요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 자축인묘진사의 신유술의 12지지를 양괴만 뽑고 이건 또 음괴만 뽑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인진 오신술로 붙여요. 그 다음에 미사묘 축해요로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부터, 남자는 자부터 시작하고요. 여자는 미부터 시작하는데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여자는 이 방향으로 해야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순행과 역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인진 하나씩 띕니다. 자인진 그 다음에 오신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떠요. 왜냐면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나니까 그래요. 그 다음 또 음은 미사묘 그 다음에 축해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음을 붙이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어떻게 붙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붙이고 장남, 중남, 소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자인진 먼저 시작해요. 자인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인진. 그러면 장남은 아버지하고 똑같으니까 좋아 자인진 넌 아버지 따라라. 자인진 똑같이 붙습니다. 아버지도 자인진 이 장남도 자인진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이 표가 아버지 일건천도 자인진 그 다음에 이 장남은 뭐야 사진내도 똑같이 사진내 이괴가 나오면 또는 이괴가 나오면 어떻게 붙이느냐 자인진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낙갑을 자인진 자 어디 있습니까? 자인진
자인진으로 붙인다. 자인진. 1호가 자고, 2호가 자고, 인이고, 3호가 진.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자인진 붙인다. 중남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붙여요. 자인진인데, 인진호. 그거부터, 인진호. 자인진 붙였으니, 인진호. 예, 인진호. 인진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남은 진호신. 소남은 이제 진호신. 한 칸씩 이동한 거예요. 한 칸씩 이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 여자는 미사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미사묘. 미사묘. 출발했죠? 그 다음에 미사묘 다음에 뭐예요? 사묘축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장남을 따라갔는데, 부친을 따라서 장남까지 따라갔는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그리고 또 이 소녀부터 시작해요. 소녀. 소녀, 중녀, 장녀 이런 식으로. 미사묘, 그 다음에 사묘축. 이게 사묘축이에요. 이게 미사묘고요. 엄마가 미사묘고요. 작은 딸, 막내딸이 사묘축이에요. 사묘축 다음에 묘축해. 중녀가 묘축해예요. 사묘축이 묘축해. 그 다음에 축해유. 예, 축해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래 1, 2, 3회일 때 축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어. 축해유 다음에 뭡니까? 축해유 다음에 다시 미사묘예요. 축해유. 축, 해, 유, 축, 해, 유 왔잖아요? 다시 미사묘예요. 축해유. 축해유인데, 이 장녀에 해당되는 것이 1, 2, 3이 아니라 4, 5, 6회 있다. 그러면 축해유, 미사묘에서 축해유로 붙이지 않고 미사묘로 붙이는 겁니다. 미사묘. 4, 5, 6회는 당연히 그 다음 순으로 할당한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진호신, 인진호가 1, 2, 3에 있지 않고 4, 5, 6회에 있다. 중남이. 그러면 인진호 다음에 뭐예요? 인진호 다음에 신술자예요. 신술자. 신술자로 붙이는 거예요. 신술자. 자인진 다음에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오신술로 붙이는 거예요. 오신술. 예. 아버지 일건천이 1, 2, 3회 했을 때는 자인진으로 붙이고 위에 외계에 4, 5, 6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오신술로 붙인다 이게요. 자인진 오신술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양과 이 8괴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바로 붙이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낙갑을 다 붙인 거예요. 낙갑을 붙였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제 육친을 뽑아내야죠. 육친은 뭘로 뽑아낸다고요? 그 1월의 그 지지를 보고 지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체를 생을 하는 체와의 관계죠. 체와 낙갑의 관계죠. 그걸 보고서 뭐냐면 육친을 붙인다. 그리고 기운의 세계는 바로 1월 간지, 1월의 지지를 보고서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를 이제 따져보는 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 육효의 원리와 인문에 대해서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바로 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있다. 예. 자, 전화가 와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질병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점. 자, 작계를 해야죠. 작계가 남았죠. 작계는 어떻게 하느냐? 예, 척전법과 이제 산통을 이용 방법이 있어요. 척전법과 산통을 이용하는 방법. 척전법은 글자 그대로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척전법을 권장합니다. 예. 척전법을 비슷하게 해서 이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것들로 가벼운 걸로 해서 소리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그맣게 잘라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산통은 크고 이렇게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산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릴게요. 예, 산통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산통 깬다는 말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놓은 얘기입니다. 이게 산통이에요. 산통.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 산통은요, 이렇게 밑에부터 설명했습니다. 대나무통이 50개. 우주의 상징은 이제 십진법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50 아닙니까? 그 50에서 이제 5를 뺀 개수. 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 요거 상당히 어렵게 복잡해요. 이게 뭐 하나부터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방법은 안 합니다. 이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예, 이 방법을 안고 요즘에는 축약에서 대나무통에 48개를 준비합니다. 48개. 그러면 8개짜리가 6, 8이 48. 6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6개가 있는 거예요. 8개를 6배수가 있는 거죠. 그럼 8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 1번은 예, 양동, 8번은 음동 해가지고 동요로 짜냈어요. 이게 예, 노양이고 이게 노음이다 이거죠. 양쪽에 예, 동요, 그 음의 동요다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서부터는 2, 3, 4, 5, 6 짝수 홀수에 따라서 짝수는 음수고 음이고 홀수는 양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비율이 되는데 전체 비율은 이제 동요가 이제 4분의 1 비율로 되는 거죠. 동요가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구성하고 그 8개가 또 한번 뽑으면 또 다음에 똑같이 뽑혀야 되는데 똑같이 안 뽑히니까 또 준비하고 해서 6개를 더 준비합니다. 6가지를. 그럼 8개 곱하기 6개 하게 되면 48개가 되는 거예요. 이 48개를 준비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한번 뽑을 때 6개의 효를 대별하는 그 대나무를 뽑게 되는 겁니다. 총 6개를 뽑게 되면 한번 점을 칠 때마다 6개를. 그리고 이제 시간점은 이제 분을 합계로 놓고요. 시간과 분을 합해서 이제 상계로 놓습니다. 그래서 동요는 다 합해서 육진선 나머지 취하고서 홀수는 양, 짝수는 음 이렇게 하고 전체 합을 6으로 나눠서 나머지 동요를 구하게 됩니다. 예. 6으로 나누면 육진수니까 동요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8개는 원래 이제 8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생략을 하고 시간점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할 게 척전법이에요. 척전법은 어떻게 하냐면 동전인데 이게 조그마한 거예요. 10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있는데 이 100원짜리도 무겁고 소리가 짤랑짤랑 나니까 가장 작은 거 구리동전 그 이제 10원짜리겠어요. 10원짜리. 그것을 원래 이게 4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4개. 4개를 구해서 하나를 여분으로 하든지 해서 쓰고, 이 동요를 구할 때 하나를 더 씁니다. 자, 그래서 고리동전 4개를 구하고요. 이 동요를 대나무 산청적으로 4분의 1 확률 뽑기 위해서 4번째 동전을 앞뒤를 갈려요. 먼저. 왜냐면, 그대로 이제 3개를 해서 동요를 뽑으면, 2분의 1 확률로 동요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내가, 바로 이게 좀, 그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냥 안 만들고 그냥 이 방법을 생략을 해도 되긴 됩니다. 여하튼 동전 3개를 6개 던져 음양을 구하는데 양은 10원, 음은 그림 10이다. 그러니까 동전을 앞면을 보면은 어떤 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지만 앞면을 정한다면 이제 10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를 써 있는 것을 동요라고 양이라고 치고 뒤에 10원이라고 이제 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음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되긴 되는데 대개 다 이제 10이라고 표시한 것을 양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음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 던져야 돼요. 6효를 구하는 거니까요. 동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동요가 이렇게 가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가지수가 나오는 게 4가지인데 10하고 한글 10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양이고 적은 걸로 따라갑니다. 적은 거. 예. 10이 2개 나오고 10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적은 거가 10이잖아요. 한글. 이것은 뒷면에 나오죠. 그 음이에요. 예. 그 10은 양이고요. 10은 바로 음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나온 것이 동요고 요렇게 나온 것이 동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2분의 1 확률이 나온다니까 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4번째 동전을 앞으로 던져서 또는 4번째가 없고 3개 있으면 하나를 미리 던져서 그 동요를 할 그림 또는 10원 이것을 정하면 됩니다. 한쪽 방향. 나는 요거만 동요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요거로 동요로 하겠다. 2개가 동요를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한 가지를 동요를 하겠다로 미리 정한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6개의 효를 아래서부터 4개 위로 올라가면서 6개를 동전을 던져 3개씩 묶인 동전을 6번 던져서 포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계법입니다.
예,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사례로 들어갑니다. 사례는 원래 설명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리는데 이건 요약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점입니다. 질병은 이 작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 어떤 문제냐면 형이 위중한데 병은 어떤지 이건 이제 그 도영성의 시문 노희범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 백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풀이해서 쓴 거고요. 이 괴가 나온 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색깔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작괴를 할 때 이 점풀이를 할 때 반드시 이걸 적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색깔 있는 부분은 다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먼저 이게 1월부터 적고요. 공만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응 표시하고, 이 작게 된 그 괴를, 이 1호부터 6호까지 적고요. 거기에 대한 이 납갑하고, 이 바로 이게 육친, 그 다음에 공망 표시, 그 다음에 변효, 동요에 대한 그 변효감, 이런 것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괴가 이런 괴가 나왔어요. 이제 이 괴가 나왔을 때 이걸 읽어보면 풍택중북괴인데 여기에 동요가 여기가 동요했어요. 동요. 그러니까 6효가 양동을 했습니다. 양인데 동요했어요. 그래서 풍택중북괴가 수택절괴로 이제 바뀐 그런 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니까 XOX가 나와서 이것은 바로 칠간산이다. XOX가 뭐라 그랬죠? XOX. 이것은 유혼계고요. 네 개의 반대계고, 이제 네 번째 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보시면 XOX 네 번째 사요가 새다. 사요가 새. 그러면 사요은 바로 이렇게 반대되는 대칭이 되는 그런 꾀에다가 응이 붙어집니다. 예. 그럼 일요가 붙여지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서 칠간산 토가 되느냐. 요것의 반대께. 그러면 이게 반대께는 양양음이 되죠. 양양음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소녀가 됩니다. 소녀. 제일 막내딸. 제일 막내딸은 양이 되죠. 양. 이걸 반대께니까 이게 양양음이니까 양이 되면 막내 아들이 됩니다. 막내 아들. 그러면 이제 칠간산이 되는 거예요. 칠간산은 뭐죠? 토죠. 토체죠. 그러면 토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칠간산에 대해서 이 납갑을 붙여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칠간산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납갑을 붙여야 돼요. 납갑을 붙이는데 요것이 뭐라 그랬어요? 양양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소녀라 그랬죠. 소녀는 뭐예요? 소녀. 자, 소녀가 어떤 겁니까? 여기 있죠? 예, 그러면 사묘축. 예, 사묘축. 예, 사묘축이지 않습니까? 사묘축.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건 음이죠. 딸이죠. 딸. 그래서 큰 딸이에요. 그건 오선풍이죠. 오선풍. 큰 딸. 오선풍. 그럼 오선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딸. 장녀. 축해유. 예. 축해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축해유 다음에 사묘축이 나오는 거예요. 미사묘가 나오죠. 미사묘. 축해유 다음에 미사묘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미사묘 맞죠? 예. 미사묘 이렇게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육친을 구해야 됩니다. 육친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 요 체와의 관계. 그러면 사가 이 토하고 어떻게 됩니까? 화생토 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극토 이게 관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같은 토 그러면 형제가 되고요. 같은 토 똑같이 미토도 같은 토입니다. 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생토 이거는 이제 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토 그러니까 목극토 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붙였어요. 그러다면은 뭘 합니까? 바로 이제 일진을 표시를 합니다. 일진. 자월 이거 좀 크게 할까요?
자, 자월 정해일 오미 공망입니다. 정해일을 찾아보면 오미가 공망이에요. 이건 자하고의 관계, 월하고의 관계를 봅니다. 이제 용신을 찾아야 그 관계를 보는 거죠. 용신을 뭐라 그랬어요? 형이 위중하다니까 형입니다. 형. 이 형이에요. 형. 이 형과 이 용신과의 관계, 용신을 찾았고요. 근데 두개 양연됐어요. 양연됐으면 흠이 있는 것이 그 용신이라 했죠. 바로 이게 공망에다가 새가 붙었으니까 바로 여기에 형이겠죠. 예. 그 다음에 병을 찾아야 돼. 병은 뭐예요? 병은 이제 바로 요렇게 좀 하겠습니다. 병은 바로 관이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지금 보이죠? 병은 이제 관이잖아요. 관. 그리고 약은 뭡니까? 약은 요걸 극하는 거니까 손이 돼요. 그리고 의사는 이 형을 생해주는 것이니까 바로 부가 됩니다. 그리고 병의 뿌리는 바로 이게 재가 될 거고요. 병을 생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다 정해서 이 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그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형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형이라는 것은 이게 토잖아요. 토하고 자미 이것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하고 토, 수하고 토 이거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공망을 받아서 이게 설기가 당한 거예요. 토하고 수잖아요. 그 다음에 자하고 자미이잖아요. 토하고 토국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설기가 당한 거예요. 설기 당하면 이 힘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거기다 공망까지 있습니다. 공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으로부터 어떤 관계냐? 목국토를 당해요. 목국토를 당하죠. 관이 병인데 그러니까 아주 위중한 거죠. 위중해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풀이를 한번 보실까요? 형의 질병은 위중하다. 공망의 1월부터 휴수가 됐다. 공망의 1월로부터 휴수가 됐고 그 다음에 회두생 관으로부터 큰 극을 받은 목국토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회두생 수생목 이게 관을 생해주고 있어요. 이게 뒤에서 생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회두생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극하는 건 회두극이고요. 그러니까 병을 생을 해주니까 병이 왕성하겠죠. 상당히 왕성하고 이 상쾌 오선풍 다리질병인데 다리질병인 것 같아요. 오선풍이네 다리인데 공망이 풀리는 을미일에 그 공망에 취해서 아주 위중해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파도 표가 잘 안 나는데 숨어 있어서 이 목국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목국토가 언제 하냐면 이 공망이 풀리는 시점. 그러니까 을미일 가까운 데 보니까 을미일이 있어요. 을미일 날 상당히 위중해진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커다란 일이 발생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질병 전풍과고요. 그 다음에 송사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송사점이죠. 이 송사점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형제의 송사점인데 이거는 형사재판, 법원, 검찰 요 구형 내용을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18문답에 있는 거고요. 요것을 바로 그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느냐면요. 좀 봅시다.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한 건데요. 이분이 좀 잘하더라고요. 보면 이태승 박사네요. 이태승 박사가 이제 자료 설명을 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점 했고 이제 그 송사점을 보면은 이게 형제의 송사점인데 먼저 이제 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괴가 이 작괴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풀어보게 되면은 자, 요거하고는 X죠, X. 요거는 O. 음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또 O. 그럼 XOO가 나왔어요. XOO가 나오면 어디 있습니까? 요 표를 보시면 돼요. XOO. 그러면 세가 1궤고 4궤가 채다 하는 거예요. 세가 1 초여고 4궤가 채다.
새가 1호에 있고 자동적으로 응호는 이제 4호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채가 뭐냐? 4개다. 4개. 채가 외개다. 외개죠? 그러면 외개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외개에 이것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은 뭐죠? 이것은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그러면 이태택이 돼요. 이태택. 그러면 음금이에요. 음금이라는 게 음기의 채가 구해진 거죠. 그 다음에 효의 새의 응의 위치도 다 구했습니다. 이것을 64개로 보면 택수건괴고, 이게 변효가 돼서 변효를 읽으면 바로 뇌물항계가 됐습니다. 뇌풍항계가 됐습니다. 뇌풍항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풀이를 하자면 먼저 이 낙갑을 붙여야 되겠죠. 낙갑을 붙여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음이면은 음양음은 뭐죠? 가운데 중남이죠. 중남은 어떻게 붙이나요? 중남. 인진호에 돼 있어. 인진호. 그러면 인진호를 붙이는 거예요. 중남에 인진호. 그렇죠? 그 다음에 양양음은 뭐야? 작은 딸이라고 했죠. 작은 딸. 왜 이렇게 아까 이태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태택은 막내딸이죠. 막내딸. 그러면서 사묘축. 사묘축 다음에 해유미죠. 자, 사묘축이잖아요, 이게. 자, 사묘축 다음에 해유미가 되죠. 왜냐하면 1, 2, 3에 있을 때 사묘축인데 지금 4, 5, 6에 있잖아요. 사묘축 해유미. 사묘축 해유미죠. 해유미로 써야 됩니다. 자, 해유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낙갑을 다 붙인 겁니다. 낙갑을 다 붙이면 이 채와의 관계를 봅시다. 채와의 관계를 보면 토하고 금, 토생금, 부. 그 다음에 금하고 금, 유금과 금의 관계는 형, 비화죠. 이거는 수생금. 그러면 이게 손이 되는 거예요. 수하고 금생수죠. 수생금이 아니라 금생수 하게 되면 손이죠. 그 다음에 화극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고, 토생금 하게 되면 이게 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극목을 하게 되면 이게 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낙갑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해보면은, 변효를 구하면은 이제 신하고 형이 되고요. 이것은 유하고 형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볼까요? 요것이 바뀌면 뭐가 됩니까? 이게 변해서 바뀌면 음이 되는 거죠. 양음은 뭐죠? 양음은 밑에가 양이니까 사진뇌가 되는 거죠. 큰아들이지, 큰아들. 이 큰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인진이죠. 자인진 다음에 오신술이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자인진 오신술. 자인진 오신술 하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신이죠. 여기에 동했으니까 오신술이니까 신이죠. 신에 대한 것은 보면은 금이니까 여기서 금과 금은 바로 형이에요. 또 같은 형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요 유자를 이제 또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망을 또 붙여야 됩니다. 공망을 붙이면은 그날 점을 본 날이에요. 5월 정미일. 이때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에요. 여기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인묘가 공망인데 바로 인이 여기 있죠. 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공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의 송사점을 보게 되면 용신은 바로 형이에요. 형의 송사점이니까 형이에요. 바로 여기 나왔어요. 이 형. 그 다음에 법원은 바로 관청이 됩니다. 이 관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의 경우는 이제 세응만 보는 거예요. 세응만. 그러니까 용신을 따로 보지 않고 세응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사소송이니까 바로 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용신인데 형이 어떤 힘을 작용을 받느냐 그걸 보면은 5월에서는 뭐야? 화극금을 받아요. 화극금을 받고 토하고 금, 토생금을 받아요. 일생일극이 일생일극. 자, 그래서 보면 형은 월일로부터 일생일극이나 동안관으로부터 동안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동했어요. 예. 동안관으로부터 극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관으로부터 극을 받아요. 화극금. 화극금이라는 5하고 6가 화극금을 이루어서 이 화극금의 작용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판결 나는가 하냐면은 이 관이 왕성하고 형이 쇠할 때, 쇠할 때가 그게 바로 4, 5가 화잖아요. 화년 수월일 때, 요럴 때 바로 그 형이 판결을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송사점이고요. 송사점에서 이제 민사하고 형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민사에서는 이제 합의를 볼 때는 이제 공망이 있거나, 그러니까 세하고 응을 보잖아요. 근데 세가 이제 공망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재판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상대 응에다가 공망이 붙었다 그러면 공망은 재판할 뜻이 없는 거예요. 소송할 뜻이 없어요. 그럼 합의가 쉽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응이 세를 생겨주면은 그것도 저쪽에서 합의를 원하는 겁니다. 합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합계는 해산을 하고 육춘계는 화합사예요. 육합계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거꾸로죠. 보통 육춘계가 안 좋은데 여기 송사에서는 육합계가 해산이고 육춘계는 화합사다 하는 그런 얘기로 참고를 하고서 이제 송사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혼인점입니다. 혼인점. 혼인점에서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혼인점이죠. 혼인점을 좀 보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결혼점이에요. 역시 시무 노예범 교수님 건데요. 노예범 교수님이 설명을 한 입니다. 이 괴를 풀었습니다. 괴를 풀어서 뭔 체가 나왔어요? 음토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의 위치는 3효, 응의 위치는 6효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고요. 갖다가 자인진 오신술 이걸 붙였습니다. 낙갑을 다 붙이고 낙갑에 대한 그 오행도 육신도 이렇게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 날짜 본날에 공망이 보면은 진사가 공망이네요. 진사 공망인데 공망을 여기 사가 있으니까 공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용신을 보면은요, 이 여자는 관이 용신이에요. 관. 여자는 남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는 이제 재가 용신이요. 남자는 재가 용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가 보러 왔으니까 관을 용신으로 합니다. 이 관이 용신이에요.